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국제 유가 폭락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3% 하락한 24,285.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6% 하락한 2,632.56에, 나스닥 지수는 0.48% 내린 6,938.9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유가는 원유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록적인 폭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배럴당 7.7% 폭락한 50.4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2017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WTI는 주간 기준으로는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11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하락했습니다. 11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전월 확정치 55.7에서 55.4로 하락했습니다. 3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뒤 8월부터 2달 연속 상승했던 제조업 지수는 이번 달 다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우려가 재차 고조된 가운데 지난주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상하이 증시가 5주 내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선전 증시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49% 하락한 2,579.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전 증시의 경우 3%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050선, 그리고 코스닥은 68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와 다우지수는 4%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미중과 관련된 소식들로 우리 시장은 함께 요동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빵주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의 둔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동조화되는 우리 시장의 종목들입니다. 함께 투자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주간 기준으로 1%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리뷰해보고 이번 주 증시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페드 안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 또한 IT주들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와 같은 전기 전자 업종들 투자 조언 함께 듣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말 소비 기대해봐도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증시부터 함께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1%의 하락세를 보였고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다시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조금 좀 우려감으로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또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기술 수출 논란 이런 부분을 표면적인 이유로 삼으면서 불매 운동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종용 상황들, 설득 상황들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해 부분은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반기 내지 반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격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실질적으로 애플 컴퓨터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빵 주식들에 대한 실적 둔화 논란. 결국은 애플 컴퓨터가 그들의 IT 기기 제품 판매량 발표를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라는 점.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점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들의 판매 실적에 그만큼 자신감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졌고,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 실적에 대한 둔화 논란, 실적에 대한 경감 논란으로 크게 확산이 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되었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랄지 SK 하이닉스랄지 전반적인 IT 제품, IT 반도체 제품군에 대한 그리고 주가군에 대한 어떤 그 주가의 우려감 부분, 시장 내 큰 하나의 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꼭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당 부분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로 인한 어떤 그 실적의 둔화 부분이 고스란히 그대로 작용이 되면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1.6%의 하락, 주간 기준입니다. 코스닥 지수 1%의 하락 부분. 근데 여기에 외국인들, 금요일은 조금 좀 소폭,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주간 기준으로 해서 7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계속 이어갔다. 이런 그림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수, 그 주간 기준으로 해서 4주 만에 다시금 반락하는 조정 양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점차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앞으로 시장 내 그리고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에 어떤 이벤트, 어떤 이슈들이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무게중심의 축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을 분명히 챙겨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아마도 이번 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시장 내에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통상이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글로벌 무역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이라는 것 한 가지, 소위 말하는 통화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통화 긴축이냐, 통화 유지냐, 아니면 긴축 기조의 다시금 선회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실물 경기가 과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결국 실물 경기의 움직임이 바로 주가 상황에 직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단계 거치긴 하지만 결국은 복합적으로 실물 경기의 움직임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작용이 되는 중간
단계다라고 보신다라면 통상 이번 주 말이죠. 우리 시간으로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은 11월 30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를 놓고 아마도 이번 주 초반부터 이번 주 중후반까지 계속되는 어떤 물밑 상황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뉴스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도 시장 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통화 스탠스 FOMC의 통화 정책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한 3차례 정도 인상이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긴밀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게 3번 인상을 할지 아니면 2차례로 조금 좀 속도가 완화될지 아니면 조금 더 빨라질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상당 부분 소위 말하는 유동성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달러화의 강세냐 달러화의 약세냐 달러화의 강세냐 달러화의 약세는 결국은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상당 부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마지막 실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결국은 실물 소위 말한 소비가 활성화가 되고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서 투자가 다시금 활성화가 되고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조금 더 커지게 되는 확산되는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된다라면 아주 시장은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점. 근데 빵 주식의 어떤 그 실적 둔화 논란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논란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가장 먼저는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무역 마찰로 인해서 신흥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 부분 발휘가 되기에 달러화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신흥국 통화에 대한 위험으로도 또 작용이 되게 되고 여기에 신흥국에 대한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의 변동성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양상들 지난주 금요일 50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지금 50달러도 위태한 상황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를 나서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의 방향성이 조금씩 계속해서 시장 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강 달러보다는 약 달러 그리고 유가도 강세보다는 약세를 원하고 있는 그런 그림 유가 약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기에 다들 듣고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로 하여금 감산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감산을 하면 국제 유가가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약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반기고 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국제 유가가 왜 트럼프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까 보면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러니까 자동차 기름 소비에 쓰는 돈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실효,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소비가 다시금 활성화가 되고 소비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은 다시금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 고용이 또 확대가 되고 고용의 확대는 다시금 개인 소득의 증가 그리고 개인 소득의 증가는 개인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아마도 1년여 과정 중에 그 확인 사항을 아마도 이번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된 연말 소비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이었습니다. 중국의 광군제 역시 10년 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매출이라는 긍정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려왔고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한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 또 이제 사이버 먼데이가 또 자리를 잡고 있죠.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쇼핑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시간으로 월요일 온라인 매출을 통해서 사이버 먼데이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할인 그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점. 사실상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온라인 매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 24% 이상 증가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아마도 사이버 먼데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다시 돌아가면요. 통상이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에 따른 통상의 위축, 우려감. 그리고 금융이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통화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금리 동결이냐라는 유동성의 어떤 그런 움직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실물 경기와 맞물리게 되는 그 실물 경기는 이번 소비 시즌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 세 가지 그림이 아마도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 시장 내에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는 상당 부분 그 방향성을 탐색하기에 모든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분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번 주 30일이죠. 우리 시간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쪽에 상당 부분 어떤 그 목소리가 많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상당 부분 어찌 보면 한 발, 두 발 늦었다라는 평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어떤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앞둔 상황에서 아마도 올해 안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거의 1년 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그림. 따라서 어쩌면 시장 내 유동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기 측면에서는 그리고 환율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 좀 소주제로도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FOMC의 금리 스탠스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지난주 최근 연준 의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상당 부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을 얘기냐면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그만큼 심각하게 지금 그들 사이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 한 가지 더 아마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유가의 급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급락을 한다면 결국은 물가에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물가가 예상됐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FOMC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쪽으로 해서 다시금 물가를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들이 원하고 있는 약 한 2% 내외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아마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 내에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연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 7, 8명 가량 여는 총재들의 연설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비둘기파적으로 선회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시장 내에 어떤 전달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3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미국 FOMC 회의의 결 방향성에 상당 부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따라서 이번 주
FOMC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무역 분쟁과 관련된 G2 정상회담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소비 증대 효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장 내에 어떻게 작용할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물고 물리고 어떻게 조화롭게 반영이 되고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이 아마도 이번 주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내지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페드 측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8일에 연설을 하게 되고 또 30일에는 11월 FOMC 의사록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이번 주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FOMC 11월 의사록의 발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아마도 시중 유동성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 내 계속 어떤 시장 내 이슈화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이슈, 그리고 글로벌 통화 긴축과 관련된 이슈, 시장 내 상당 부분 중요하게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랄지 오늘 진행이 될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 이슈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도 글로벌 소비와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립니다. 미국의 점도표상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근데 3차례는 이미 금리 인상을 해왔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12월 19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상당 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1, 2주 사이에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FOMC 금리 결정 스탠스가 다소간 완화되어질 가능성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반기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져야 될 만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도 3차례 인상 전망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려 왔었죠. 최근 변화 부분을 살펴보면요, 2차례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예를 들어서요, 내년 3차례를 정말 시장 내 예상대로 인상할 것이냐에 대한 서베이 결과는 26% 정도밖에 동의를 하지 않는, 상당 부분 낮아 있다라는 점. 최근 들어서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플로리다 부의장, 그 다음에 커플린 달라스 연은 총재 등등 해서 비둘기적인 스탠스 발언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뽑아보면요, 중립금리에 상당 부분 가까워졌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금리 결정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에 그들 역시도 안정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속도 있게 매우 빠르게 반영시키면서 전반적인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결국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유가의 급락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 후반부터 총 3차례의 급락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6%가 넘는 급락이 총 3차례가 있어서 25% 이상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하락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물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물가 상승률,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2%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에 오히려 반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굳이 안 하고 오히려 금리 동결 쪽으로 해서 경기를 조금 좀 부양시키는 그럴 가능성이 시장 내에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신흥국 경기 불안,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FOMC 금리 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FOMC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결국은 달러화의 방향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힌트는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위안화의 움직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왜냐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은 미국의 관세, 보호무역에 맞서는 정책으로서 이때까지 그들의 위안화의 절하 노력을 꽤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현재까지 누적으로 약 한 9%, 10%에 달하는 위안화의 절하를 유도해 왔었고, 이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장벽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 왔었다라는 점. 이게 핵심이다라면, 무역 분쟁이 점차 해소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라면 중국의 인민은행은 중국 위안화를 지속적으로 절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원상복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위안화가 이때까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라면 그 트렌드 자체가 강세 쪽으로 조금씩 전환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가 물꼬를 트느냐 마느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느냐 못 찾아가느냐는 결국은 위안화의 방향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힌트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지금 달러의 방향성 주목해야 되고요. 위안화의 방향성 주목해야 되고, 국제 유가의 움직임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국제 유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FOMC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FOMC 금리 결정의 영향은 어떻게 신흥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반적인 글로벌 통상과 글로벌 소비와 맞물리게 되어서 움직이게 될 것인지까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분명히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캐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위안화 그리고 달러화의 방향성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플로우 계속 따라가면서 빠르게 시장에 좀 대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빵주에 대한 실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페이스북 다시 한번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기술주들에 대해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빵주가 하락을 하건 말건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제 애플 컴퓨터의 주가의 하락, 그리고 빵 주식들의 주가 하락 부분, 미국의 성장 동력을 잃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이고, 아마도 그에 대한 어떤 그 변곡점이 아마도 연말 소비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놓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연말 소비 시즌의 시장 기대 내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소비가 나온다라면 빵 주식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고퍼주들에 대한 주가 하락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빵 주식들의 실적 둔화 논란은 어쨌든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 애플 컴퓨터 발, 과연 시장 내 어떤 고성장 기술주들의 실적 정점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스마트폰의 시대는 간 것은 아닌가. 스마트폰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 마무리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성장성을 다시금 확보해 나가기엔 상당 부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계 펀드죠. 삼성전자는 팔고 대만의 TSMC 반도체 주식은 매수를 하는, 삼성전자는 소위 말하는 숏을 하고 TSMC는 롱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배경 무엇일까?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삼성전자와 TSMC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만들죠. TSMC도 반도체를 만듭니다. 특히나 TSMC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SK 하이닉스만큼이나 높은 그런 회사. 근데 삼성전자가 다른 점은 스마트 기기와 가전 등 다른 IT 제품까지 만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미국 내 펀드가 삼성전자를 팔고 TSMC를 산다. 그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팔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유지 내지는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 한번 이 부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그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그 설왕설래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삼성전자를 숏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반도체는 괜찮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 가전, 이 부분은 조금 좀 시장 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가 큰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TSMC는 계속 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면 반도체 수요 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반도체의 수요는 역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 아니라 애플은 매도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 기기. 근데 반도체, 애플향 반도체 매출, 애플향 디스플레이 매출 주식은 다들 급락을 하고 있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대체 신규 성장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IoT랄지 5G랄지 신규 바이오랄지 아니면 신규 스마트 자동차랄지 이런 쪽에 대한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주, 성장 대체 품목을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찾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반도체 시황은 여전히 물론 좀 하향 구매를 걷고 있으면 매우 고사양 반도체 제품의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유는 유효하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밝지만 국내에서는 삼성의 경우 정치적인 이슈까지 함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인터넷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뜨거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소비 시즌이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좀 수치를 보니까요, 온라인 매출이 62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기대감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아직 남아있죠. 이제 사이버 먼데이라는 부분까지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 특히나 전년 동기 대비,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3%, 24% 증가했다라는 점은, 오늘 저녁, 우리 시간은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다시금 시작이 되죠.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미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 특히나 이번 미국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를 우리가 좀 꼭 챙겨야 됩니다. 과연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전반적인 평균 임금의 상승 부분,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유가의 하락이 얼마만큼 연말 소비와 연결이 되어져서 실물 경기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의 여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히나 미국 연말 소비 시즌, 특히나 같은 경우에는 IT 기기, 스마트 기기에 대한 미국 내 관심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를 계기로 해서 미국 IT 기기들의 어떤 그 변환점, 변곡점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 여부에 대한 생각 꼭 좀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지는 어떤 그 매출 증가세,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방문객 수는 한 1%, 2% 내외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매출액은 여전히 늘고 있다. 여기에 그들의 임금,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여전히 우리가 미국 내에 특히나 소비와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꼭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복합적으로 시장 내에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통상 글로벌 무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통화, FOMC 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실물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부분, 통상 이슈, 금융 이슈, 실물 이슈,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우러지는 그림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추가를 해본다면 중국 단체 관광 입국자들의 변화 부분, 한한령의 해제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평가 우량주, 특히 연말 배당 시즌과 관련된,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이런 좀 복합적인 그런 그림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점, 대주주 양도세 강화 이번 12월 말 이제 임박하고 있다라는 점, 12월 정도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대주주 양도세 강화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 내에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 두시면 전체적인 시장 그림 그려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임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물이라고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추위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예상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건강을 위해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0도, 대전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 속초, 강릉 16도로 온화하겠고요. 아침과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맑은 가운데 광주와 부산의 낮 기온 15도, 제주 1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 구름이 많겠고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 지방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